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60세 이후 건강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런 고민을 해보신 분 계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운동하기가 힘들어져요. 무릎이 아픈데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젊었을 때처럼 활발하게 움직이고 싶은데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요. 네,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네요.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활동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바로 전기자전거를 활용한 건강관리법입니다. 전기자전거가 운동이 될까? 하고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강연이 끝나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먼저 왜 시니어 시기에 건강관리가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세에 이르렀습니다. 60세라면 아직 20년 이상의 긴 시간이 남아 있다는 뜻이죠.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우리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건강한 노화를 위해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규칙적인 신체 활동. 둘째, 사회적 관계 유지. 셋째, 정신적 건강 관리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65세 이상 어르신의 60% 이상이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고 30% 이상이 우울감을 호소하십니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신체 활동 부족입니다. 그럼 운동을 하면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시니어 분들에게는 여러 제약이 있습니다. 무릎과 허리 관절이 약해져서 격렬한 운동은 부담스럽죠. 헬스장에 가기도 부담스럽고 날씨에 따라 야외 운동도 제한적입니다. 혼자 운동하기는 외롭고 그렇다고 동반자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전기자전거입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보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아마 몇십 년 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전기자전거는 우리가 기억하는 그 자전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기자전거가 시니어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심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유럽 스포츠의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이 전기자전거를 주 3회 30분씩 타면 심박수가 평균 10% 향상되고 혈압이 5-10 mmHg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는 걷기 운동보다도 더 효과적인 수치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기자전거를 타면 자연스럽게 유산소 운동이 됩니다. 페달을 밟는 동작이 다리 근육을 움직이게 하고 이것이 심장으로 혈액을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죠. 전기 보조 기능 덕분에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운동할 수 있습니다. 둘째,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인데요. 전기자전거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일반 자전거보다 페달링이 훨씬 가벼워서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체중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기자전거를 6개월간 탄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관절 가동 범위가 15%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셋째, 근력 유지와 균형 감각 향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우려되는 것 중 하나가 근력 감소입니다. 특히 하체 근력이 약해지면 걷기도 힘들어지고 넘어질 위험도 커지죠. 전기자전거를 타면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근육을 골고루 사용하게 됩니다. 전기 보조가 있다고 해서 운동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당한 강도로 지속적인 운동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자전거를 타면서 자연스럽게 균형 감각도 기를 수 있어요. 이는 낙상 예방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넷째, 정신 건강 개선입니다. 운동이 우울증과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야외 활동은 비타민 D 합성을 도와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전기자전거는 집 근처 공원이나 강변, 해안가 등 아름다운 곳들을 쉽게 둘러볼 수 있게 해줍니다. 혼자 타도 좋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타면 더욱 즐겁죠. 한 연구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를 정기적으로 타는 시니어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우울 지수가 25% 낮았다고 합니다. 이제 시니어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전기자전거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안정성이 뛰어나야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바로 두꺼운 타이어입니다. 팻바이크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일반 자전거 타이어보다 3-4배 두꺼운 4인치 타이어를 사용합니다. 이 두꺼운 타이어가 주는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접지력이 뛰어나서 미끄러질 위험이 적습니다. 둘째, 충격 흡수 능력이 좋아서 울퉁불퉁한 길에서도 안정적으로 탈 수 있어요. 셋째, 펑크날 확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또한 낮은 스텝스루 프레임 설계로 다리를 높이 들어 올리지 않아도 쉽게 올라탈 수 있습니다. 안장 높이도 조절 가능해서 발끝이 땅에 닿을 정도로 낮출 수 있어요. 둘째, 강력한 전력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48V 30Ah 리튬 배터리를 탑재하면 좋아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드리면 한 번 충전으로 80-100km까지 주행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km씩 타신다면 일주일은 충전 없이 탈 수 있다는 뜻이죠. 500W 브러시리스 모터는 어떤 언덕길도 쉽게 올라갈 수 있게 해줍니다. 평지에서는 시속 25km까지 낼 수 있지만 안전을 위해 속도 제한 기능도 있어서 원하는 속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용자 친화적으로 설계된 자전거이어야 합니다. LCD 디스플레이가 있으면 현재 속도, 주행거리, 배터리 잔량, 보조 모드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씨 크기도 커서 보기 편해요. 3단계 페달 보조 시스템은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1단계는 약간의 도움, 2단계는 중간 정도 도움, 3단계는 최대 도움을 주는 방식입니다. 체력에 따라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조절하면 됩니다. 또한 워크 모드라는 기능이 있으면 전기 도움 없이 완전히 일반 자전거처럼 탈 수도 있어요. 운동 강도를 높이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넷째, 안전 기능이 충실합니다. LED 전조등과 후미등이 기본 장착되어 있으면 야간이나 흐린 날씨에도 안전하게 탈 수 있습니다. 특히 후미등은 브레이크를 밟으면 더 밝게 점등되어 뒷차에게 신호를 줍니다. 전후 디스크 브레이크 시스템이 있으면 제동력이 뛰어나고 비상시 즉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전기 차단 기능도 있으면 브레이크를 밟자마자 자동으로 모터가 정지됩니다. 실제로 전기자전거를 사용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던 68세 남성 시니어 분이셨는데 의사께서 운동을 권했지만 무릎 관절염 때문에 걷기도 힘드셨어요. 전기자전거를 시작한 후 6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화혈색소 HbA1c 수치가 8.2%에서 6.8%로 개선되었고 혈압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체중은 8kg 감량하셨고 무엇보다 기분이 밝아지셨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집 앞 공원 한 바퀴만 돌았는데 지금은 한강까지 왕복 20km를 타신다고 합니다. 같은 아파트 이웃분들과 전기자전거 동호회도 만드셨어요.
또 남편을 잃고 우울증에 시달리셨던 62세 여성 시니어분입니다. 집에만 계시다가 딸의 권유로 전기자 전거를 시작하셨는데 3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다고 해요. 매일 오전 시장을 전기자 전거로 가시면서 자연스럽게 운동이 되었고 길에서 만나는 분들과 인사도 나누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전기자전거 여행까지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전기자전거는 단순한 운동기구가 아니라 삶의 질을 바꾸는 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도구라도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니어 분들이 전기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호장비 착용은 필수입니다. 헬멧은 반드시 착용하세요. 요즘 헬멧은 가볍고 통풍도 잘 되어 불편하지 않습니다. 무릎과 팔꿈치 보호대도 처음에는 착용하시기를 권합니다. 밝은 색상의 옷을 입고 반사띠를 부착하면 다른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어 안전합니다. 둘째, 충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빈 주차장이나 공원에서 충분히 연습하세요.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무겁기 때문에 균형 잡기가 조금 다릅니다. 가속과 감속, 방향 전환을 천천히 연습하고 각 보조 모드별로 어떤 느낌인지 익혀두세요. 브레이크 사용법도 미리 연습해 두시면 좋습니다. 셋째, 교통법규를 준수하세요. 전기자전거도 자전거와 같은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그곳으로, 없으면 도로 우측 끝으로 다니세요. 보도는 가급적 피하시고 부득이한 경우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동하세요. 신호등과 교통 표지판을 잘 지키고 야간에는 가급적 타지 마세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정기적인 점검을 받으세요. 한 달에 한 번씩은 타이어 공기압, 브레이크, 배터리 상태를 점검하세요.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들면 즉시 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체력에 맞게 조절하세요. 처음에는 짧은 거리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몸이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는 무리하지 마세요. 전기자전거의 장점은 언제든 보조 모드를 높여서 편하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연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활동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똑똑하게, 더 안전하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전기자전거는 그중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야외 활동을 통해 정신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가 아닌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손자, 손녀와 함께 공원을 달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건강한 노년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노력해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